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2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코스피는 3일 연속으로 빠졌었고요.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0.7%로 이번 주에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3일 연속으로 빠졌던 것이 이번 달에 처음이었죠. 때문에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열을 시키고 있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내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8%로 비슷하게 빠졌었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는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이 있었다면 반대로 삼성전자는 비교적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반대 움직임이 나왔고, 결국은 저는 이런 패턴을 보면서 그동안 많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약간의 수익 실현이 있었고, 그동안 상승폭이 제한되었던 다양한 업종들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로 많은 수급들이 이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쉽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재료와 이슈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저는 업종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계속 유지하자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어서 코스닥은 리가켄 바이오를 제외하고 전체 모든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최근에 거래대금이 19조 원을 찍고 나서 오늘은 13조 원대로, 오늘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기관의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도 9천억가량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상당히 줄었고요.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18일 이후로 처음이었죠. 그리고 고점에서 조금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네이버, 오늘도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카카오는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일진전기, 한정기술, KB금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1%에 가까운 상승이 있었고, 종가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2만 포인트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직전에 신고가가 작년 12월쯤이었거든요. 그때 12월 16일 당시 이때 고가는 2만 2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고, 오늘 시장의 방향의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0.8%의 상승과 함께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신고가죠. 그전에는 올해 2월이었습니다. 2월 19일날 6147포인트까지 올라왔었고 고점까지 6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은 오늘 1.5%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마이너스 0.3%,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0.2%,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자, 우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오늘까지 코스피가 3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한 달 동안 상승이 나오면서 단 한 번도 3일 동안에 조정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고점 부근에서 3일 동안에 파란 음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지금 위치에서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두세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의 6월 27일,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을 제외한다면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분기 말이 되겠죠. 3월 말이라든지 6월 말, 9월 말, 이런 분기 말입니다. 또 하물며 6월 말은 상반기 말이기도 하잖아요. 이때는 다소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깊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을 들어 올리는 주체, 대표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말 내지는 상반기 말쯤에는 업종과 종목들의 포트를 조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 종목이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예시로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상승이 나왔다면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재료화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조금은 시장을 관망해 보시고요. 7월 첫날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 네이버 카카오였죠. 대표적인 AI 정책 수혜주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업종들이 끝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들을 주봉상으로 보면 절대로 흐름이 깨졌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네이버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의 박스권이었죠.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N자형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의 100%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재료 자체가 그 재료 자체가 변한 것이 없다면 높은 확률로 N자형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상승으로 베팅을 한다면 과연 이 종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코스피가 3100포인트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시나요? 저도 그런 것에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뉴스들을 보면 뭐 3500포인트도 갈 것이다 5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준대로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이거는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는 전제하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한국 증시의 본질적인 체력이 개선이 되겠죠. 그럼 과거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이제는 시장 자체를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하고도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한국거래소에 들어가서 코스피의 PBR을 월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0.91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3년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가 약간 최신화는 시키지 못했는데 어쨌든 10년 동안에 0.91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에 많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여기를 보세요. 현재 코스피의 PBR이 1.0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10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국내 시장의 본질적인 체력이 개선이 된다면 국내 시장의 PBR도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변 증시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미국의 S&P가 5.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1.9배, 또 일본은 1.4배입니다. 아울러 대만이 1.8배에 있고 중국이 그나마 낮기 때문에 1.3배입니다. 자, 그럼 중국이 1.3배라면 얼핏 봐도 국내 시장보다는 PBR이 30% 가까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증시가 코스피가 3000포인트라고 한다면 만약에 국내 증시가 일본 대만보다도 PBR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중국 증시만큼 올라온다고 해도 그때는 30% 조정이 된다면 3900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많이 밀어 올리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국내 시장의 PBR도 당연히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시장의 상승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전제로 깔려 있다면 지금 3일 동안의 코스피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건 대세하락의 초입보다는 상반기 말 그리고 분기 말에 따른 리밸런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계시다면 시장은 6월 말에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나서 7월부터는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기대감과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지수 자체를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시장이 조금은 과열 측면에 들어왔다는 것은 개별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도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시장의 어떤 조정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한 차례 과열을 시키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시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반등이 나올 때는 시장 대장주로서 지금 시장에 가장 뜨거운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HBM 관련주라든지 또 AI 정책주들 그리고 오랜 기간 대장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사실상 상반기도 거의 끝이 나는데 6월 시장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면 다음 달 7월 시장은 더 좋은 시장이 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